제 분야가 아닌데 작은 회사라는 이유로 자꾸 관련 없는 업무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까지 압박을 합니다. OKR에 제가 정하는 업무는 이건 저래서 안 된다. 저건 뭐 비교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러면서 상사 본인이 하기 싫은 업무를 자꾸 떠넘겨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터치할 수 있는 일이나 과제가 없다시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겠다 하면 나중에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과제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책임을 묻습니다. 당연히 잘 될 리가 없겠죠. 근데 저한테 애초에 잘해볼 생각이 없었던 거라고까지 하네요. 조금만 수가 뒤틀려도 무조건 제 잘못이고 사과하지 않으면 일 진행이 안 돼요.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일에 집중 못하느니 차라리 그냥 내 탓이라니 하고 넘어가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은 채우려고 했는데 남은 6개월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또 이제 1, 2년 차에게서는 발생하지 않은, 그러나 또 5년 차에게서도 발생하지 않은, 우리 흔히 허리 연차라고 하는 3에서 7년 차에게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민이에요, 임스님. 자꾸 내가 할 일도 아닌데, 내 분야도 아닌데 회사가 작다 보니까 온갖 업무 지시는 나한테 떨어지고, 나한테 떨어진 업무가 성과까지 이어져야 되는 이런 고민들인 거죠. 우선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분야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업무 지시를 수용해야만 하는 환경이라면, 이직을 할 게 아닌 한 내가 이 업무 지시를 수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 압박은 사실은 당연하긴 합니다. 내 분야고 아니고 크고 작고 회사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회사라는 공간에서 합리적이건 불합리하건 업무 지시가 나한테 왔고, 그랬으면 이 업무에 대한 성과는 내 성과여야 하기는 해요. 오히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상사 본인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자꾸 떠넘기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뭐 이제 임스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과제가 없다시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시켜놓고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가 선택한 과제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몇 가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회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솔루션은 별로 크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 그러니까 지금 임스님이 이 회사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지 안 할지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상사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사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인사팀의 업무 조율을 이야기해 볼 수는 있어요. 결국에는 회사가 작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저런 일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고, 업무가 떨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져라고 요구하는 게 문제면, 사실은 한 번 정도 회사와 워크스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넘어갈 수는 있죠. 근데 그냥 기본적인 틀거리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내가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내 잘못으로 탓한다 라고 하는 거면, 이건 이제 회사가 맞지 않는 건데,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사라는 공간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나의 분야와 상관없이 나에게 내려온 지시사항이고 내가 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성과 압박이 오는 건 맞아요. 그게 회사라는 조직이고, 근데 그 과정이 불합리하고 그것이 나 개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직을 하는 거죠. 보통은 이런 경우에서는 1년을 채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1년은 채워야 성과 뭐가 되니까, 퇴직금도 나오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사실은 솔루션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만약에 1년 정도를 더 남은 기간을 채워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 상사의 개인을 떠나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성과나 책임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하시는 일 중에 딱 하나라도 누가 봐도 잘했어 라고 할 만큼 그냥 확실한 성과, 확실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 회사와 세이 굿바이 하는 것 있고요. 두 번째는 1년 채우려고 했고 지금 6개월 남았는데 너무 괴롭다 라고 하면 차라리 1년 채우지 말고 지금 나오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워버리면은 나중에 이직하시는 과정에서 이 회사에서는 1년만 일하셨네요 라고 하시게 돼요. 근데 지금 6개월 일하신 단계면은 이직할 때 아예 이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이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 아예 빼버리고 6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라고 하면 아 그때 사실은 뭐 이 회사에서 이런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뭐 근무 기간도 굉장히 짧고 사실은 회사가 너무 작아서 개인의 좀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업무도 좀 주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력서에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퉁쳐 넘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력서 흔적으로만 보면 1년을 채우는 게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년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력서상에 채우는 것이 유리하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지금 하는 것 중에 딱 하나라도 와 내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세상에 이걸 해내봤어 라는 결과를 스스로 얻고 나온다는 각오로 버티는 거예요. 다만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상사분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에게 지나치게 끌려다니거나 이런 사람과의 감정 싸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필요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잘못했으면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면 그거는 임스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의 회사 다른 분들도 다 그 부분을 느낄 거고 그렇게 느꼈는데도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계속 이 힘든 환경에서 버텨야 하는 거면 그 회사는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냥 버리는 게 나아서 개인적으로 1년을 무조건 물리적으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라도 포트폴리오 실적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 남은 6개월이 너무 괴로운데 1년을 채워야지 생각하기보단 차라리 지금 손절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